밴둥이가 생후 9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앉아, 제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귀가 살짝 움찔했으니까요. 그런데 밴둥이는 저를 딱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밴둥이는 제가 이리 와라고 하면 온 힘을 다해 달려오던 아이였습니다. 기다려를 하면 간식 앞에서도 꼿꼿이 앉아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모컨을 물고 도망가고 산책 중에 리드줄을 잡아당기고 제가 부르면 뒤도 안 돌아보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당황했고 그 다음엔 화가 났고 그 다음엔 무서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동안의 훈련이 다 물거품인 건가? 혹시 이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천사 같던 반려견이 갑자기 딴 아이가 된 것 같은 그 느낌. 부른다고 오지 않고 앉으라고 해도 서 있고 안 하던 짓을 하고 눈을 마주치면 일부러 피하는 것 같은 그 순간. 대부분의 보호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훈련이 부족했나 보다. 아니면 성격이 원래 이런 거였나? 심한 경우에는 이 아이와 나는 안 맞는 건가? 그런데 신경과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반려견 머릿속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당신의 반려견은 더 깊이 당신을 이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공사 중에는 잠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다시는 이 시기의 반려견을 반항아라고 부를 수 없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훈련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려견 성격이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말을 안 듣는 건 훈련이 부족하거나 보호자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만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니까요. 분명히 안자를 알고 있는 아이가 당신이 말하면 안 앉습니다. 그런데 산책 중에 만난 낯선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앉습니다. 바로 앉아요. 이게 보호자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나만 무시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당신한테만 이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유입니다. 2020년 영국 뉴캐슬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팀이 285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대규모 종단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생후 5개월, 8개월, 12개월 세 시점에서 같은 반려견들의 복종 행동을 반복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후 8개월의 반려견들은 보호자의 안자 명령에 반응하지 않을 확률이 5개월 때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낯선 사람의 명령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호자 말은 안 듣고 남의 말은 더 잘 듣게 된 겁니다. 정확히 8개월 시점에서요. 혹시 여러분의 반려견도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집에서는 이리와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데 훈련소에 가면 선생님 말엔 칼같이 듣는 그 상황. 그게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사춘기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인간의 10대도 부모한테만 유독 반항하잖아요. 선생님 앞에서는 얌전하고 친구 부모님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그런데 집에만 오면 문을 쾅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안전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밀어내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호자와의 애착이 불안정한 반려견일수록 이 시기의 반항 행동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유대를 형성한 반려견은 같은 시기를 훨씬 부드럽게 통과했습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지금 말을 안 듣는다면 그건 당신과의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왜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반려견 이마 바로 뒤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있습니다. 당신의 반려견 이마 바로 뒤에 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두엽은 뇌의 브레이크입니다. 하고 싶지만 참자. 흥분되지만 기다리자. 적이 뛰어가고 싶지만 보호자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멈추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뇌의 깊은 곳에는 변연계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뇌의 엑셀입니다. 감정, 흥분, 충동, 공포, 기쁨. 지금 당장 하고 싶다를 외치는 곳이죠. 보통은 이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소처럼요. 브레이크와 엑셀이 적절히 조절되면서 반려견은 흥분과 절제 사이를 오갑니다. 그런데 생후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이 시소가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춘기 호르몬이 폭발하면서 변연계가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감정의 엑셀이 갑자기 세게 밟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동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려견의 전두엽이 완전히 성숙하려면 품종에 따라 2살 반에서 3살 반까지 걸린다고요. 지금 이 상황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운전을 배운 지 한 달 된 초보 운전자에게 스포츠카를 준 겁니다. 엔진은 수백 마력인데 브레이크 감각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신의 반려견이 갑자기 리드줄을 잡아당기는 것, 부르는데 안 오는 것,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파 쿠션을 물어뜯는 것. 이게 전부 같은 원리입니다. 충동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아직 미완성인 상태에서 감정의 볼륨이 최대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의 반려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앉아가 뭔지 압니다.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앉아라고 말합니다. 전두엽이 알겠어, 앉자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변연계가 저기 냄새 나는데? 저기 가고 싶은데? 아, 흥분되는데? 를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는 건 전두엽입니다. 매번 지는 건 아닌데 이 시기에는 유독 자주 집니다. 이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집에서는 그래도 앉아 기다려가 되는데 밖에 나가면 완전히 딴 아이가 됩니다. 다른 반려견이 보이면 미친 듯이 흥분하고 자전거가 지나가면 돌진하려 하고 풀밭에 코를 박으면 아무리 불러도 안 올라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깥은 자극의 총량이 집의 10배, 20배입니다. 아직 미숙한 브레이크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반려견이 보호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단순히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되던 것이 갑자기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아마 지금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과 반려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는 지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 생후 12개월 시점의 데이터를 보면 복종 행동이 다시 회복됩니다. 8개월에 바닥을 찍었던 훈련 반응도가 12개월에는 5개월 때보다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지나면 당신의 반려견은 더 단단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보호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터널 이후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기대치를 재설정하세요. 어제까지 완벽하게 되던 안자가 오늘 안 된다고 해서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는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든 것뿐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난이도를 한 단계 낮추세요. 밖에서 안자가 안 되면 실내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10m 거리에서 이리 와가 안 되면 2m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후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이의 뇌 용량에 맞춰주는 겁니다. 두 번째, 짧게, 자주, 성공으로 끝내세요.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5분 동안 안자를 10번 말했는데 한 번도 안 앉으면 보호자도 지치고 반려견도 지칩니다. 그리고 둘 다 서로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쌓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훈련 시간을 3분으로 줄이세요. 그 3분 안에 쉬운 것 두세 개를 성공시키고 바로 끝내세요. 칭찬과 간식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아이의 머릿속에 보호자랑 뭔가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기억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벌하지 마세요. 특히 이 시기에는요. 사실 밴둥이가 한창 이랬을 때 저도 한번 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집어 놓은 걸 보고 순간 밴둥아 하고 큰 소리를 냈어요. 밴둥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소파 밑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많이 반성했습니다. 행동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춘기의 뇌는 부정적 경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요. 이 시기에 받은 처벌이나 공포 경험은 일반적인 시기보다 훨씬 깊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이미 불안정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혼내면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못하는 걸 혼낸다고 갑자기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는 보호자가 무섭다는 기억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기울어진 시소가 더 기울어집니다. 네 번째, 안전한 실패를 허용하세요.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반려견에게는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넓은 마당이나 울타리 있는 공간에서 이득줄 없이 탐색하게 해주세요. 부르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울타리 아니니까요. 이 아이가 스스로 돌아다니고 냄새 맡고 호기심을 해소하고 그러다 자발적으로 당신에게 돌아오는 경험. 이게 쌓이면 나는 돌아다녀도 되지만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가는 게 좋다는 걸 스스로 학습합니다. 강제로 끌어오는 것보다 스스로 돌아온 경험이 10배 강력합니다. 다섯 번째, 이 아이의 에너지를 써주세요. 사춘기의 뇌는 자극을 원합니다. 탐색을 원합니다. 새로운 냄새,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을 원합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소파 쿠션으로, 신발로, 쓰레기통으로요. 산책 시간을 조금 늘리되 그냥 걷기만 하지 마세요. 중간중간 멈춰서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코를 쓰는 건 뇌를 쓰는 겁니다. 10분 동안 냄새를 맡으며 걷는 건 30분 동안 빠르게 걷는 것보다 이 시기에 반려견을 더 많이 만족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 시기에 파양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보호소에 들어오는 반려견의 연령 분포를 보면 이 사춘기 시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부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 아이가 당신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여도 이 아이의 뇌 깊은 곳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리불안 점수가 이 시기에 36% 상승한다는 건 이 아이가 당신 없이는 더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춘기를 떠올려 보세요. 부모에게 나 좀 내버려둬 라고 소리치는 10대가 사실은 방문 너머로 부모가 여전히 거기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요. 여기서 한 가지 차가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보호자에게 손해입니다.
훈련 효율은 떨어지고 물건은 망가지고 산책은 전쟁이 되고 부르면 안 오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에너지는 2배로 들고 보상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수치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통과한 보호자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를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됐어요. 왜일까요? 이 시기에 당신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던 그 순간, 혼내고 싶었지만 참고 대신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준 그 순간, 안 온다고 끌어당기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려준 그 순간, 당신의 반려견은 그걸 기억합니다. 뇌가 공사 중이라 앉아는 못 듣지만 당신의 감정은 읽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당신의 손이 부드러운지 거친지, 당신이 자기를 밀어내는지 기다려주는지. 전두엽은 미숙하지만 감정을 읽는 변연계는 오히려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시험입니다. 반려견이 보호자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시험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 당신과 반려견 사이에는 어떤 훈련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생깁니다. 신뢰. 이 사람은 내가 엉망이어도 떠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내가 못해도 기다려준다. 이 사람 곁은 안전하다. 이건 간식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훈련소에서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이 터널을 함께 걸어야만 생기는 겁니다. 밴둥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1살 반쯤 됐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밴둥이가 다가와서 제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원하는 것 없이. 간식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산책을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를 올려다보면서 턱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돌아왔구나. 아니, 돌아온 게 아니라 더 깊어졌구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한창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쳐 있을 겁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나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어른이 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는 과정은 인간이든 반려견이든 좀 시끄럽고 좀 어지럽고 좀 서투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거기 있어주는 것, 떠나지 않는 것.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엉망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거기 서 있는 것. 그러면 이 아이는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아이의 눈에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존재로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당신의 반려견이 부른다고 안 와도 소파 쿠션에 이빨 자국이 하나 더 늘어 있어도 산책 중에 리드줄을 잡아당겨서 팔이 좀 아파도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 아이는 지금 나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뇌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공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당신을 향합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은 지금 몇 개월인가요? 혹시 한창 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가장 황당했던 에피소드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마 엄청 공감될 겁니다.